오늘 리뷰는 바로 HG 건담 G9X의 겔구그 스카이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G9X 프라의 3번이죠. 겔구그 리뷰를 해보도록 합시다. 발매는 2025년 5월 3일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시작됐고요. 한국은 7월 돼서야 이제 군경작프랑 같이 출시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가격은 엔가로 2,200엔, 국내에서는 26,400원에 판매됐습니다. G9X 4화에 등장을 해서 이제 멋진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던 겔구그입니다. 근데 이름은 겔구그인데 생긴 거는 아무리 봐도 야 이건 짐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겔구그입니다. 참고로 지온에서는 붉은 건담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양산하게 된 그런 모빌 슈트라고 하거든요. 그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겔구그랑 경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식 채용된 그런 기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조립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볼 건 마킹실. 왼쪽 어깨에 붙여줄 전용 엠블럼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제 테트론 실로 들어가 있고요. 저는 뭐 그냥 재단해가지고 간단하게 부착을 시켜줬고요. 의외로 정크도 하나 남더라고요. B6번 파츠 하나가 남습니다. 옆구리에 들어가는 파츠인데 이제 스카이기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이제 검은색 계통이기 때문에 흰색은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본체 부품들 살펴보면 먼저 빔 스프레이건 2자루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짐이 사용하던 그 빔 스프레이건을 베이스로 좀 더 각지고 좀 더 큼지막하게 디자인을 새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타일의 빔 스프레이건. 전반적으로 컴팩트해졌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이 곡선이 많았던 디자인에서 전부 다 각진 형태로 바뀌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가만 보면 총구도 제대로 구멍이 뚫려 있는 데다가 총구마저도 동그란 모양보다는 각진 형태, 직선 형태의 패널이 몇 가지 붙어있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빔사벨! 한 자루 들어있는 빔사벨인데요. 빔 발생하는 부분이라든가 디테일 자체는 꽤 괜찮습니다. 손잡이 부분의 패널 라인도 좋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도 구멍이 뚫려 있는데 프라모델 오리지널로 이제 앞부분뿐만 아니라 뒷부분에도 빔을 끼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빔 이펙트를 이렇게 앞쪽과 뒤쪽 다 끼울 수 있다. 정말 렌스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 프라모델의 오리지널 기믹이고요. 아래쪽을 빼서 일반적인 빔사벨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빔 파츠 자체가 요즘 들어가는 좀 얇고 긴 게 아니라 꽤 예전부터 HGUC에 많이 쓰였던 그 두툼하고 좀 짧은 형태, 대신에 색깔은 클리어 핑크 계통으로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무기 마운트용 조인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를 통해서 방금 본 무기들을 한꺼번에 허리에 수납할 수 있거든요. 먼저 빔사벨을 위에 있는 구멍에 끼워주고요. 다음은 빔 스프레이건을 가지고 와서 이 손잡이 부분의 구멍을 안쪽에 먼저 끼우고 또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이 윗부분의 구멍을 이 밑에 조인트에다가 끼우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이제 무장을 수납할 수 있게 되고요. 안쪽에 있는 사각형 조인트로 허리에 끼우면 됩니다. 그리고 교체용 손으로 왼쪽 편손 들어가 있습니다. 양손 다 있는 건 아니고 왼손만 들어있는데 일단은 손바닥의 디테일이나 손가락 마디마디의 디테일, 무엇보다 이 위쪽 와이어 앵커를 발사하는 손가락 위쪽 디테일도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방금 말한 와이어 앵커 손! 아예 기다란 리드선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앵커 파츠랑 그리고 전용 손 파츠. 그렇게 조립해서 이제 와이어 앵커 손이 완성이 됩니다. 앵커 자체에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기본 형태, 디테일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리드선 쭉 따라서 끝으로 가면은 손 박스 아트에도 나오는 모양으로 손 형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검지와 중지만 살짝 편. 그러면서 그 위에서 앵커를 발사하는, 하지만 두께상 손가락 하나에서 쏘는 게 아니라 손가락 두 개 사이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라 그러면은 손가락 하나하나에서 발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실상 리드선 두께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싶기도 하네요. 거기다가 엄지손가락도 살짝 구부리고 있는 것도 표현되어 있네요. 자, 그럼 짐 아니라 겔구그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데 아무리 봐도 짐 같죠? 색깔 배치부터 해서 생김새까지 솔직히 겔구그라고 하면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쿠악스스럽게 연료 탱크로 추정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다리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매끈한 외형에다가 이런 추가적인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같은 시리즈의 지쿠악스 군경자쿠랑 같이 놓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왜소하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키도 지쿠악스보다 좀 작고 덩치는 자쿠보다 작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만들고 느끼는 게 있다면 뒷모습을 봤을 때 다들 프로펠런트 탱크로 추정되는 것들을 다 달고 있다는 겁니다. 지쿠악스 같은 경우도 허벅지 안쪽이나 종아리 안쪽, 그리고 자쿠 같은 경우도 이 두툼한 허벅지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분할되어 있다는 점도 이 겔구그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티커 쓰는 데가 없어요. 지쿠악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스티커를 쓰는 데가 있었단 말이죠. 이 종아리 안쪽도 그렇고. 근데 결국 이 친구 이름이 겔구그잖아요. 그래서 HGUC 겔구그 마린의 시마 전용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빠밤. 당연하다는 느낌이긴 한데 덩치부터 키 전부 다 진짜 겔구그 쪽이 월등히 큽니다. 원본 겔구그를 꺼내오고 싶었는데 그냥 눈앞에 겔구그 마린애가 있길래 얘도 일단은 비슷한 외형을 가진 겔구그니까 비교가 되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비교가 될 리가 있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겔구그가 압도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아무래도 특히나 이 다리의 이 널찍한 이 큰 디자인은 짐 외형을 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뒷모습을 봤을 때도 요 스커트, 겔구그 하면 또 스커트 아니겠어요? 이 큼지막한 스커트도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깨도 보면 저 큼지막한 저 어깨 외장도 겔구그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쿠악스 겔구그를 우리가 알고 있는 원본 겔구그랑 비교하는 게 무리가 있다. 왜? 정말로 이름만 같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짐이 필요하다. 짜잔. 자, 왼쪽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HGUC 짐이고요. 오른쪽은 오리진 버전, 가장 최근 짐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놓고 보면 셋 다 144분의 1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본 짐보다도 사이즈가 작은 지쿠악스 짐. 아니지 겔구그. 이거는 근데 색깔은 확실히 이 지쿠악스 버전이 새하얀 바디여가지고 이게 또 좋기는 하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색깔의 배치 자체가 그냥 짐이다. 가슴에 노란 색깔 덕트 대신에 이런 추가 장갑 들어가 있는 부분, 빨간 색깔 몸통, 빨간 색깔 발, 대신에 발바닥은 검은색인데 발등이 빨간색이네요. 그러네. 기존 짐은 발바닥이 빨간색이죠. 이렇게. 아니 근데 다시 봐도 몇 번을 봐도 이걸 보고 누가 겔구그라고 생각하겠어요. 정말로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겔구그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뒷모습도 잠시 보면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짐은, 원본 짐은 되게 심플한 백팩이죠. 근데 디오리진 짐은 이제 버니어가 많이 들어간 그런 건데, 지쿠악스 짐, 겔구그는 아예 거대한 부스터를 장착하고 있다. 마치 신안주 같은 약간 플렉시블한 그런 부스터를 달고 있더라. 뒷모습에선 아무래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네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지쿠악스의 왜 이러니? 겔구그. 이 겔구그는 모스크 한 박사에 의해서 구동계 마찰 제거 기술이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겔구그는 마그넷 코팅이 된 겔구그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동이 유연하고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한번 보면은 그래도 저는 머리 보면서 그래도 여기는 겔구그 같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턱 주변의 동력선입니다. 파이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무튼 지온 특유의 감성이 남아있는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짐 헤드, 이렇게 순박한 이런 귀여운 머리였단 말이죠. 머리 바깥으로 튀어나온 게 헤드 발칸 한 세트 뿐이죠. 근데 겔구그는 그래도 머리에 동력선, 지온 감성 그대로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이 짐의 탈을 쓴, 겔구그의 탈을 쓴 짐 같은 애도 턱 주변에 이런 파이프 같이 생긴 동력선 정도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얘는 회색으로 분할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바이저 부분은 클리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초록 색깔 파츠였어요. 내가 아는 짐은 클리어란 말이죠. 이렇게 분명 클리어였던 바이저가 클리어가 아니게 돼가지고 요거는 좀 의외였던 부분입니다. 좀 클리어 쓸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뭐 디테일은 멋집니다. 그리고 머리 오른쪽으로 해서 헤드 발칸으로 추정되는 게 있습니다. 왜 추정이냐? 작중에 발칸 쏘는 모습이 안 나왔어요. 거기다가 공식 설정상에도 헤드 발칸이 있다는 말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딱 봐도 헤드 발칸처럼 생기긴 했는데 정확히는 모른다.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안테나가 솟아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뭐 그 외에도 귀 부분의 디테일도 양옆 다 멋지게 되어 있고요. 뒤통수는 심플합니다. 그래도 뒤쪽 렌즈랑 앞쪽 렌즈랑 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분할은 되어 있는 거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머리 살짝 들어보면 목에도 이렇게 관절 커버가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 그냥 아무런 무늬가 없는 그런 파츠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몸통. 아까 비교하면서 잠깐 봤지만은 색깔 배치 자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짐의 형태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옆구리에 아까 정크 파츠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요걸 한번 잠시 보면 이 옆구리 위쪽 파츠거든요. 지금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파츠가 흰색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스카이기가 이 검은색을 쓸 뿐이지, 이 스카이기 말고 함께 출연을 했었던 보카타기 같은 경우는 이 허리가 이 흰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보카타기 만들 때는 반대로 정크가 남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기본적인 디테일이나 특히나 저는 이 흉부 위쪽 디테일이 이런 조형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쿠악스스러운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게, 주인공인 지쿠악스도 목 주변으로 이렇게 외장을 두르고 있는 게 있는데 겔고그도 이 목 주변으로 뭔가 외장을 두르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끝에도 흰색 파츠로 해가지고 되게 작은 파츠가 끼워져 있다던가, 그리고 콕핏 해치 부분에도 나름 또 디테일들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밑에서 올려다 봐도 저 구석에 진짜 정면에선 보이지도 않는 디테일도 있어요. 거기에 흰색 파츠들도 이런 허리 파츠의 디테일이나 기본 굴곡, 허리 쪽에도 뭐 조형이 되게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거기다 백팩도 자세히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좀 플렉시블한 부스터다, 아예. 그래서 이렇게 볼 조인트 연결되어 있고요. 중간 부분이 펼쳐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봤을 때 버니어 큰 거 2개가 들어가 있는 것도 포인트겠고, 기본적으로 바깥쪽 디자인도 보면은 굉장히 지쿠악스스러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디테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펼친 뒤 중앙을 보면은 안쪽에 또 프레임을 감싸고 있는 이런 등 외장 부분, 이런 것도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팔은 뭐 기본적으로 지쿠악스에서도 볼 수 있었던 구조가 보이죠. 팔꿈치 구조. 그 외에도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 어깨 외장이라던가 이런 게 좀 눈에 띕니다. 팔뚝 바깥쪽도 보면은 뭐 패널 라인이 거의 없죠. 어깨 자체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생긴 건 심플한데 조립은 좀 재밌더라고요. 파츠 개수를 줄이려는데 가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튼튼하게 잡혀있는 그런 구조였고요. 왼쪽 어깨로 해서 테트론실을 붙였잖아요. 이거 자세히 보면 모자를 쓴 마녀의 머리 형상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빨을 보이면서 웃고 있는 것도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보이죠? 거기에 밑에 써 있는 거는 And Death shall have no dominion 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뜻이 그러니 죽음은 결코 지배하지 못하리라 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어깨 아래쪽으로는 좀 심플한 형태 패널 라인들 보이고요. 뒤쪽과 동일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팔꿈치 관절은 지쿠악스에서도 봤었던 그 느낌, 관절은 하나 사용을 하면서 위아래로 조금씩 파놔서 팔꿈치 굽힐 수 있게 되어 있는 형태죠. 관절 자체에도 약간씩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팔 바깥쪽에 있는 아머는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죠. 이렇게 빼보면 3mm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빼고 난 후에도 바깥쪽에 패널 라인 일부 들어가 있고요. 요 아머 내부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다. 이게 포인트겠네요. 손의 기본 장착은 무장손으로 되어 있고요. 손가락 디테일은 다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골반은 복잡한 듯 심플한 형태입니다. 그냥 노란 색깔 파츠도 다 분할되어 있고요. 이 사이드 스커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골반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것도 이제 가동 가능한 형태고, 전반적으로 패널 라인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겠고요. 이제 골반 뒤쪽 아머 역시 조인트를 끼우기 위한 구멍이라던가 조금 복잡하게 생긴 패널 라인이라던가 이런 게 눈에 띄네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엄청 복잡한 구조 디자인 막 이런 거는 앞쪽엔 없어요. 아예 앞에서 봤을 때는 되게 매끈하죠. 외장 자체에 뭐 추가적인 패널 라인도 없고 그냥 포인트만 조금 들어가 있는 정도다라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니까요. 근데 이게 옆으로 가면은 갑자기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허벅지 안쪽에도 이렇게 노란 색깔의 이런 프로펠러트 탱크 같은 것들도 보이고요. 뒤쪽에는 버니어가 하나 나와 있고, 그리고 허벅지도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내부랑 디테일이 다릅니다. 그죠? 바깥쪽은 육각 디테일도 조금 들어가 있고 이런데 내부는 프로펠러트 탱크 노출도 없어요. 외장도 완전히 닫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같은 경우도 노란색의 거대한 탱크, 그리고 이 흰색 라인도 스티커 안 씁니다. 뒤에서부터 분할되어 있는 파츠입니다. 되게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어서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발목 뒤쪽으로 가니까 여기에 버니어가 하나 나와 있다던가 그걸 감싸고 있는 프레임도 있다던가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발은 되게 투박한 디자인입니다. 곡선 없이 거의 직선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발바닥 심플. 그리고 발목 구조도 되게 심플해 보이죠? 뭐 복잡한 게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 아까 팔꿈치랑 비슷한 느낌으로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관절은 하나짜리에 가동하기 편하게 주변이 깎여있는, 파여있는 그런 모습이죠. 다음은 가동! 가동은 뭐 지쿠악스, 최신 HG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목 자체는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목 관절 커버 자체가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대신에 그 아래쪽에 추가 관절이 없어요. 그래서 목을 빼고 넣고 요거는 조금 좀 힘들더라, 많이 안 되더라 라는 거고요. 그래도 볼 조인트 위에 이제 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 쪽으로 축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아예 불가능은 아니다. 대신에 너무 빼면은 쏙 하고 빠진다는 거. 거기다 위에 축이 아주 크게 가동을 해서 고개를 드는 게 아주 많이 들어진다. 이것도 좀 장점이고요. 그리고 고개 돌아가는 거는 턱이 끝에서 좀 걸릴 수 있지만은 뭐 특별히 막 불편함은 없이 돌아가기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어깨는 관절이 앞으로 뽑혀 나오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혀 나오고 상하 가동도 어깨 안쪽에서 할 수 있고요. 기본 연결은 축관절, 팔 돌려버리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편안하게 돌아가고 어깨 위쪽에 공간이 많이 비죠. 그래서 옆으로 팔을 드는 게 아주 자연스럽다, 아주 자유롭게 들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어깨를 빼고 들면 더 많이 들어지죠. 거의 뭐 겨드랑이 보이게끔 움직이는 거는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팔 위쪽에서 회전축 당연히 들어가 있고, 팔꿈치는 단일 관절이지만 90도 이상 굽혀지는 형태로 해서 크게 움직입니다. 거기다가 팔 바깥쪽 아머도 이 3mm 축이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허리도 기본 연결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편안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거기에 허리랑 흉부에서 이중으로 허리를 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흉부 쪽에서 움직이는 것도 되게 많이 움직여요. 거기다가 아래쪽도 축이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드는 거는 아래쪽에서 더 많이 하고요, 숙이는 거를 위에서 더 많이 숙이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서 좌우 스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관절 가동할 때는 바깥쪽 외장을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허벅지가 앞뒤로 되게 두툼한 좀 두꺼운 디자인이다 보니까 다리 앞으로 들 때 이 아머가 조금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들어 올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허리 쪽에 탁 간섭이 생기는데 살짝 다리 벌려주면서 조금 더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다. 90도 이상으로 들어 올려지는데 여기서 주의사항, 고관절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들고 내리는 거는 그냥 일반 축입니다. 근데 옆으로 드는 게 이게 우리가 알던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옆으로 들고 허벅지가 안 돌아가거든요. 매뉴얼을 보면은 구조상 이렇게 사선으로 가동하는 축이 이렇게 허벅지 외장 내부에 심어져서 다리를 옆으로 드는 게 사선으로 들어지는 거다. 저 축이다. 이걸 알고 만져보면은 그러니까 옆으로 드는 게 가능할 때는 허벅지 회전은 안 되고, 반대로 이제 관절을 좀 이렇게 조작을 해서 조금 돌려주면 허벅지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을 땐 옆으로 드는 게 조금 약하다, 끝까지 안 들어진다 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관절 구조거든요. 요거 조금 복잡하다. 그래서 고관절 움직일 때 그냥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서 요령껏 잘 맞춰가면서 들어주면은 지금 이게 다리 옆으로 최대한 든 겁니다. 가능한 든 거거든요. 위쪽에 공간이 있어요.
외장이 탁 이렇게 파여있는 부분만큼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최대로 든 거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허벅지가 이 상태에선 잘 안 돌아가요. 오히려 돌리려고 하니까 지금 막 이제 허벅지 외장 분리되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이때는 관절을 좀 돌려서 조작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좀 허벅지가 돌아가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으로 만지지 말고 요령껏 안 들어지네? 그러면은 관절을 좀 비틀면서 이렇게 들어주면은 들린다. 그리고 허벅지가 이 상태에서 잘 안 돌아가네? 하면은 또 역시나 들었던 거를 조금 비틀면서 이렇게 하니까 허벅지가 좀 이제 밖으로 벌어지는 그런 형태네. 요런 걸 좀 알아두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로 되어 있는데 이 허벅지에 있는 버니어가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관절 움직일 때 이 부분이 편안하게 접히게끔 해준다라는 거고요. 크게 움직입니다. 90도 이상 꺾이는 무릎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발목은 회전축은 없습니다. 대신에 발목을 펴고 앞으로 굽히고 발가락이 가동을 하고, 그리고 안쪽으로 꺾는 거는 또 이제 위에서 축이 가동을 해주기 때문에 회전만 안 될 뿐이지 나머지 가동은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무릎 꿇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네, 고관절 그냥 좀 만지다 보면 금방 요령을 터득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도 봐야겠죠? 그 전에 요 무장 마운트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빔사벨 수납, 스프레이건 수납, 스프레이건 수납해서 모든 무장을 한꺼번에 허리로 갑니다. 허리에다가 이 조인트를 끼워서 탁 이렇게 수납까지 깔끔. 작중에도 등장하는 수납 방식이기 때문에 뭐 깔끔하게 재현됐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완전 무장 상태로 멋지게 세워봤습니다. 근데 허리에 모든 무장을 수납해 놓은 것 뿐이니까 앞에서는 큰 차이가 없죠. 그대로 뒤로 넘어가 보면 짜잔, 이렇게 뒤에 완전히 다 수납된 무장들이 보이는데, 확실히 애니메이션 속에서 보여준 활약 자체가 굉장히 민첩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기동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 기본 액션들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출격 후에 이제 전투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는 듯한, 약간 그 고속 이동보다는 유유히 천천히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구도로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앞쪽을 바라보면서 스프레이건도 그냥 전방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딱 이제 팔 편하게 내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봤어요. 요런 것도 꽤 괜찮지 않나 싶네요. 구도 자체도 그렇고 약간 여유가 느껴지는 느낌이랄까. 이번엔 가볍게 방금보다는 훨씬 고속으로 이동하면서 빔 스프레이건을 전방을 향하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교전 직전의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교전이 시작되면서 스프레이건을 전방을 향해서 사격하고 있는 모습. 혹시 구멍도 뚫려 있겠다? 빔파츠가? 완전히 꽉 끼워지진 않지만 그래도 걸쳐지긴 하네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자루로는 모자르다 양손 스프레이건. 이렇게 쌍권총 액션 같은 느낌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봤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직후학습 시리즈 리뷰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애니메이션 자체에 이런 좀 아크로바틱한 자세라던가 3D 우주공간이기 때문에 나올 법한 포즈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상하면서 한번 이렇게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약간 온몸 허리 비틀면서 막 다리 허우적거리면서 이렇게 스프레이건을 한쪽을 향해 겨냥하는 요런 느낌 말이죠. 요런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역시 스프레이건 액션, 약간 붉은 건담이 이 겔구그랑 교전할 때 판넬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요런 액션도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판넬을 견제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요런 것도 꽤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빔사벨을 들려줄 건데, 이 빔사벨이 들었다는 것은 근접을 할 거란 소리니까 바로 이 와이어 앵커 스티그마 바로 장착을 해봐야겠습니다. 스프레이건들은 허리에다가 다시 수납해 줄게요. 그리고 이쯤에서 팁이 하나 있다면, 이게 스프레이건 빼다 꼈다 하려면 손등을 빼다 꼈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팔 아머 때문에 좀 이제 가려져가지고 빼기 힘들 때는 그냥 이거 돌려버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돌려버리면 아주 편한, 분해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뺀 다음 다시 그냥 아머 돌려놓으면 되죠? 쉽죠? 그리고 허리에서 빔사벨은 빼주고 스프레이건들을 다시 수납을 합시다. 돌려서 껴주고 하나 더 껴주고, 자, 빔사벨도 들려주고 왼손도 편손으로 바꿨습니다. 포즈 한번 취해볼까요? 먼저 일반적인 빔사벨 액션 취해봤습니다. 앞으로 돌진하고 있는 느낌으로다가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등에 큰 부스터도 있겠다. 아주 그냥 고속으로 다가가는 그런 느낌의 구도.
요런 것 괜찮죠. 또 이게 근데 딱 지금까지 여기까지 딱 포즈를 취하고 느낀 게 있다면은 일단 짐의 외형을 하고서 이렇게 좀 멋질 일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확실히 이 비슷한 포즈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짐이 하면은 되게 귀엽거든요. 뭔가 같은 포지션에 있는 기체치고는 귀엽긴 하죠, 그죠? 막 노래 부르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냥 귀엽습니다. 그리고는 휘둘렀다 하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작중에서는 실제로 빔사별로 제대로 배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포즈들 좀 약간 우주 공간에서 할 법한 그런 팔다리의 각도 막 이런 거 포즈 잡아보는 재미는 있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왼손을 이제 스티그마 발사한 이 와이어 앵커 발사한 손으로 바꾸고 포즈를 취해볼까요? 먼저 앵커를 적 외장에다가 박아 넣은 상태로 끌려간다는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를 기체만 보면 이런 느낌으로 자기 기체를 아예 상대 기체에 고정시켜 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우와, 이거 뭐랄까 되게 아크로바틱하면서도 모빌 슈트가 가능한 기동인가 저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민첩하고 기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공식 사진에 있는 포즈도 한번 따라해봤는데 이제 포즈가 되게 멋있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몸을 막 뒤로 넘겨서 막 뒤틀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포즈, 이런 포즈도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와이어 액션이라는 거를 우주 공간에서 보여주는 꽤 괜찮은 그 전투였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거는 일본 발매일도 마찬가지긴 한데 붉은 건담이 겔구구보다 뒤에 발매를 해가지고 지금 이 겔구구만 가지고는 그 작중에 나왔던 붉은 건담과의 전투를 그대로 재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붉은 건담 리뷰할 때 좀 꺼내 와가지고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프라모델 오리지널 기믹으로 이제 빔사벨 양쪽으로 다 빔patch 끼울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포즈는 당연히 딱 이 렌스 하면 떠오르는 저스티스 자세로 친숙한 포즈죠, 아무래도. 자, 그럼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마무리 포즈는 박스 아트 좀 비슷하게 따라해봤습니다. 뭐랄까, 그래도 이 와이어 앵커 액션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가본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건담 G9X의 겔구구 스카이기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이게 주인공인 G9X보다도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 일단은 첫인상, 완성했을 때 조립 끝내고서의 첫인상은 그랬어요. 근데 만지다 보니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아무래도 고관절 좀 신경 쓰입니다.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가동축, 그거에 대한 좀 이해도를 높인 상태에서 만져야 조금 더 편하게 만질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기존의 볼 조인트라든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축관절이 아니라 조금 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움직일 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또 좋았던 점을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은 그 애니메이션 속에 등장한 모습들을 거의 그대로 재현을 해줬다라는 점, 특히나 무장 수납 조인트라던가 저 와이어 앵커 스티그마라던가 옵션도 충분했고, 그리고 외형도 각진 외형이 되게 잘 나왔어요. 외형도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가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고관절만 조금 까다로웠다 뿐이지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유연해요. 특히나 허리가 되게 유연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속에 나왔던 그 막 이게 몸이 뒤틀려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저 와이어 앵커에 끌려가면서도 이제 자세를 잡는 그런 허리가 돌아가 있는 듯한 그런 아크로바틱한 포즈, 그런 게 되게 잘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도 되게 만족스러운 부분이었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은 확실히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부분인데, 조립이 기존 조립이랑 또 달라요. 이게 G9X 지금까지 다 만들면서 시리즈들 느끼는 게 다 구조가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이 겔구구 같은 경우도 외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짐, 그 기존 우주세계의 짐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내부 구조 자체가 아예 완전 달라가지고 그 점이 전 되게 재밌어서 저는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떤 의미로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좋았던 점이지만은 이게 힘든 분도 계시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고관절 구조 빼고는 백팩 연결된 볼 조인트가 좀 잘 빠진다 정도지 뭐 특별히 별로인 점은 없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롱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바시.